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6일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독일 전차가 세계대전에서 활약할 때 달구지 끌던 한국 경쟁자가 된 비결입니다. 한국이 최근 방산 분야에서 독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죠. 짧은 시간 어떻게 한국이 그런 위치에 올랐는지 자세히 설명한 칼럼인데요. 일본 누리꾼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독일은 고정 개념처럼 된 제조업 강국이라는 지위 덕분에 상거래로 큰 이익을 내는 대표적인 나라다. 사실 2차 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계 화학 분야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기 분야에서의 위상은 더욱 높다. 역사가 길 뿐 아니라 20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해 실전에서 많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제 무기는 선호된다. 패전국으로서 장기간 무기 개발 보유에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 군수 시장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 특히 전통의 육군 강국답게 지상군 무기는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독일제 무기는 오랫동안 한국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미제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거래는 많지 않았지만 한국 해군의 본격적인 잠수함 역사를 개막한 장보고급처럼 의미 있는 무기들이 공급됐다. 최초의 국산 전차 K1 탄생에 독일의 역할이 컸다. 즉 방산 거래에 있어 한국은 독일을 지렛대로 삼곤 했다. 1970년대 중반 한국 정부는 북한에 뒤진 기갑전력 격차를 해소하고자 미국의 M60 전차의 면허 생산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공급한 M48 전차면 충분하다며 거부했다. 아무리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과 대립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예멘과 에티오피아에도 M60이 공급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극히 불쾌한 결정이었다. 더구나 한국은 냉전 시절 서쪽의 최전방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서독과 접촉했다. 마침 서독은 레오파르트2 전차 개발을 완료, 배치를 앞두고 있었고 퇴역하는 레오파르트1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옮겨 M60에 버금가는 한국형 레오파르트1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놀란 미국이 부랴부랴 국산 전차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독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탱크를 비롯한 기갑 장비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까지 독일제 전차를 도입하면 동아시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미국이 초조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M1 에이브럼스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전차가 현재 국군 주력인 K1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국이 3세대 전차를 적기에 도입해 국산 전차 시대를 열게 된 데는 이처럼 독일의 존재가 큰 위력을 발휘했다. 이후에도 국산 장비를 개발할 때는 동종 독일제 무기가 벤치마킹 대상, 성능 평가의 기준이 됐다. 기술력 문제로 국산화에 고생한 부품의 주요 조달처이기도 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받아온 한국산 기갑 장비들이 어느새 K9 자주포를 비롯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일산과 치열하게 경쟁하게 됐다. 독일 PGH-2000 자주포는 향후 배치될 예정인 국산 K9A2 이전 모델보다 성능이 좋다고 한국도 인정하는 명품이다. 그러나 K9도 성능은 크게 뒤지지 않으면서 저렴한 강점으로 시장을 공략, 현재 PGH-2000의 경쟁력을 상실시켰다. 전차는 더욱 극적이다. 국산 K2가 현존 최고의 전차 중 하나라는 명성을 가진 레오파르트2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다. K2는 최대 1000량이라는 폴란드 전차 도입 사업에서 유일하게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런 평가를 발판 삼아 독일 전차의 장벽을 허물고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하게 됐다. 노르웨이에서도 최신형 레오파르트2 A7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다. 자주포, 전차와 3대 필수 기갑 장비 중 하나인 장갑차도 마찬가지다.
약 17조 원, 1조 7,500억엔 규모의 최신의 장갑차 400량 도입을 계획 중인 호주에서 한국산 AS21 레드백이 독일의 KF41 링크스와 경쟁 중이다. 독일산의 성능이 뛰어나 참여한 사업에서 한국이 수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산이 최종 후보로 남아 독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우스갯소리로 독일 탱크가 명성을 쌓은 2차 대전 당시 달구지를 끌던 나라가 오늘날의 경쟁자가 됐다지만 그 자체가 대단한 반전이다. 설령 경쟁에서 패하더라도 국산 무기가 난공불락 같은 독일산 장비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지난 30년간의 국제정세 변화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냉전 종식 이후 많은 나라가 군축에 나선 반면 한국은 군비 경쟁을 위해 투자를 계속해 옴으로써 독일을 비롯한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롭게 위기가 고조됐을 때 서방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어렵게 잡은 이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일 무기업계가 쇠퇴한 것은 냉전 종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러시아의 유화 정책을 펴며 군축이 가속화되고 세계적 경향이 되었다. 현재까지 북한과 계속 대치해야 하는 한국의 무기 개발 환경이 지금의 무기 사정과 매칭된 면이 크기 때문에 안이하게 앞질렀다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육군의 경우 전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론이 진화하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그 정도 이야기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정부는 국민에게 미래를 예측해줄 일이 적어질 겁니다. 설계를 미국 기업에 맡기고 파워팩 같은 고급 부품은 독일에서 수입해 만들었다. 싼 원자재와 노동력을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싸게 수출할 수 있게 된 한국 전차다. 가격이 비싼 독일 탱크와 수출 제한이 심한 미국 탱크를 가질 수 없는 나라들이 수입하는 거다. 그다지 스마트한 방식은 아니지만 자국에서 생산해 빨리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사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차이가 현재의 무기 개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비결? 그건 모방과 기술 도둑질, 블랙박스의 해체로 이루었을 뿐이야. 그냥 인류 물건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싸구려가 되고 일단 장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러시아 침공에서는 탱크의 우위성이 작아지고 있음이 역력하다. 과연 앞으로도 쓸모가 있을까? 라이벌이라기보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가 조달하는데 충당되는 정도 아닌가.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뛰어난 것도 최신도 아니지만 구 독일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당시 체코나 프랑스, 이탈리아제의 일부 뛰어난 전차도 독일이 사용했었다. 독일에서 온 잠수함을 마음대로 개조하고 블랙박스를 열어 크게 시끄러워하지 않았던가? 전차가 전차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주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다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포신은 독일의 메탈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가? 포신만이라도 설계부터 제조까지 국산화된 자기 물건을 쓰는 거라면 한국산 전차를 평가하는 데는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성능이나 품질이 다소 나빠도 팔리는 것은 팔린다. 일본도 무기 수출을 조금이라도 해서 우선은 실적을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과가 다 좋을 수는 없다. 일본도 언제까지나 국내 전용 사양만 고집하면 세계에서 뒤떨어지므로 우선은 결과를 내주었으면 한다. K9은 너무 오래된 장비와 너무 비싼 독일제 사이의 수요를 포착해 새롭고 저렴한 현대적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다. 징병제 국가의 무기이기 때문에 쉽게 숙달할 수 있다는 점과 값이 싼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라이선스 생산의 문호도 열려있다. 군사기술을 높이고 싶은 나라에게는 매력일 것이다. 돌쇠 한마디. 그저 배가 아프다 보니 폄하하는 글들이 대다수지만 짧은 시간 한국 방산이 이루어낸 성과는 그들도 내심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
안전하게.